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지성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대변자인 제7대 청양군 의회와 함께 청양의 주요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심우성 청양군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양 군민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장 심우성입니다. 평소 우리 청양군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양의 해라고도 하죠. 양은 때를 지어 다니지만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올해 15년은 우리 충남 도민과 청양 군민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 그 7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의장님께서 삼선 의원도 지내시고 또 이번에는 의장님으로도 선출이 되셨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선거 떠올리시면서 소감 한번 전해주신다면요. 예. 지난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를 3선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청양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7대 전반기 의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군 의회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 성장하는 의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잘못하는 점 있으면 질책도 해주시고 잘하는 일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늘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의장님이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되셨죠. 예.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 협회에 우리 청양이 대표를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사실 지난 8월 5일 날 충남 시군 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대부터 7대까지 오면서 청양군에서는 한 번도 충남 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충남 회장이 됐고 10월 21일 서울 올림픽 테크 호텔에서 전국 시도 협의회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군에서 전국의 회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뭐 질문도 있었고, 또 인구가 적은 데서 한다는 거는 우리 협의회의 또 권위도 또 서질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에 저의 선배 회장님도 11분이 계셨는데 6분이 서울에서 하셨고 나머지 5분은 부산, 광역시, 포항시, 대구시, 그리고 삼척시, 춘천시 이렇게 다 수도권 시 단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수도권인 지역에서도 한번 전국회장을 맡겨서 농촌의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농촌의 현실을 좀 이해도 좀 시키고 또 소통도 하면서 정부 교류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때 좀 우리 군 단위에서도 나와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해서 상생하는, 그래서 정말로 명실공히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 또 우리 청양군에는 역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5분이 계십니다. 네. 전국에 국회의원이 300명 계시지만 군 단위에서 현역 의원이 5명인데 아마 청양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 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님 계시고 이해찬 의원님,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이혜리사 의원, 이분들이 다 청양 출신입니다. 이런 분들의 등에 업고 제가 전국 회장직을 한다고 보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실 그런 분들이시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저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제가 전국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 전국의 14개 시도 회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설득을 하셨다면 뭐 안 넘어가실 수가 없었겠다 싶은데요. 예.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예. 있고 또 청양에 지금 중요한 인물들이 지금 중앙으로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시기적인 참 적절함도 맞았다고 예. 보는데요. 청양의 지역 발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작년 한 해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사실 충남 출신이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역대에도 아마 그렇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그 중체적인 임무고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또 홍문표 의원님을 또 예결위원장을 시켜줬어요. 네. 그 역시도 대표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원장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선이 재선이 그 예결위원장 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또 영남이나 수도권에 국회의원들이 좀 많습니까? 3선, 재선, 기라선 같은 그런 의원들이 계셨지만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홍문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주셔서 아마 올해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충남에 주소를 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양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양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군구 의장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예, 저희 전국에 226개의 지자체가 있고 거기에 2,898명의 지방의원들이 계십니다. 네. 예, 지난 저도 5대 때부터 이제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5대 때 이제 정당 공천제가 실시가 됐고 또 소선구제에서 중선구제로 변환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좀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5대 때부터 5가지 역점 사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당 공천 폐지, 둘째는 중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전환, 세 번째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넷째는 의정비 제도 현실화, 다섯 번째는 특광역시 자치구의 폐지, 이렇게 5개 알을 가지고 지금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당 공천은 과거 19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께서 다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초의회만큼은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선거구제, 소선구제로 전환한 뭐냐. 저희 청양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읍면에 한 분씩 지방의원을 선출했는데 지금은 이제 8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비례대표제고 그럼 7분을 가지고 10개 읍면에서 선출하는데 저는 이제 가선거구라고 그래서 5개 읍면에 이제 4명을 뽑고 나선거구는 5개 읍면에 3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양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4개면은 2,000명에서 조금 넘고요. 4개면이 합쳐도 청양읍의 인구를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4개면의 후보자가 나와도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쭉 면회 의원이 계셨던 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면에 대변할 의원이 없으니까 너무 허탈해하고 소외되는 것 같다. 이거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선구제 전환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8명의 의원을 1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서 청양읍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넘으니까 읍에서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은 2개명씩 묶어봐야 4,000명, 5,000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명씩 뽑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지역의 균형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권 독립입니다. 초창기에 지방의회 생겼을 때는 그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89년도인가 이게 단체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인사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권이 8명의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인사권은 이제 군수가 이제 발령을 합니다. 의사과로 과장은 누구, 전문의원 누구 이렇게 계장 누구 발령을 보내는데 친구들이 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보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면 또 집행부가 또 노출이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질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깊이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밖에서 보는 주민들은 의원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집행부를 좀 강하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 우리 또 직원들이 또 피해 보지 않을까. 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집행 못 내려가야 됩니다. 뭐 2년, 지금 4년 있다가. 그러면 또 직원이 또 우리 때문에 또 단체장한테 또 불이익당하면 또 그것도 우리한테 또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행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독립을 해서 적수에 배치를 해서 직원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점 과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의정비 현실합니다. 이게 제일 예민한 건데요. 5대 때 이제 선거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4대 때까지는 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뭐 금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뭐 거의 저희 월급 수준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대에 지방의원을 유급제 시키고 부단체장급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원을 전문직화 시키겠다. 정말 취지 좋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젊은 분들이 많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40대 중반이었고 8명의 의원 중에서 4분이 40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은 이제 50대. 그래서 많이 젊어졌죠.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만이 금액이 정해진 돼 있고 또 무슨 매년 했어요. 매년. 그러면서 지역 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의정비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정비를 책정하기 전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청양의 인구가 몇 명이며 인구 비례,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비례, 또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비율에다가 정하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한 거예요. 전국에 226개 지방의원 월급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직,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게 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지방의원 우리하고 광역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국회의원은 얼마, 시도지사는 얼마, 시장군수는 얼마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유독 우리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만 그런 제도를 두어가지고 매년 주민과의 갈등만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선출직이니까 기준을 정해서 시 단위 얼마, 구 단위 얼마, 군 단위 이렇게 정해주면 저도 또 매년 그 의정비 때문에 주민들하고 또는 시민연대하고 갈등이 안 생긴다. 예. 또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르고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정해서 주지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뭐 이런 기준 정하고 저런 기준 이렇게 하니까 매번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 뭐 정당 공천제 폐지나 소선거구 전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은 사안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협회에서 많은 활동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 같습니다. 이제 다시 또 청양군 의회 얘기를 좀 돌아와 볼게요. 현재 8명의 의원님이 지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지난 한 해 의회 주요 활동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8일 날 이제 원구성을 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이제 저희가 8분의 의원님 계신데 4분이 초선이시고 2분이 재선이시고 2분이 이제 3선 의원 이렇게 됐는데 또 안배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또 경험 있는 분들로 해서 상임위를 2개의 상임위를 잘 구성을 해서 작년에 이제 2회에 걸쳐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군정질문도 했고 예산안 심사도 했고 근데 우리 이번에 새로 입성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열의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매일 출근해요. 사무실 매일 출근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자료도 요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이렇게 쭉 지난 한 8개월을 저희 동료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주 정말로 제가 가슴 뿌듯하고 흐뭇한 게 뭐냐면 너무 열정적이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 정도로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뭐 거의 다 현장 중심으로 어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워해 주는데 과연 그 예산이 그 현장에 과연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군정지문도 마찬가지고 궁금하면 바로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의장으로서 상당히 기분 좋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번 청양군의 7대 의회는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예,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올해 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의회에서. 우선 현재 청양군의 가장 큰 이슈가 지난 민선 5기에 이어서 또 인구 증가와 예, 예. 또 부자농촌 만들기 예, 사업 예. 아닐까요? 예, 예. 네. 또 청양의 인구가 또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양이 50년 만에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기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많은 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또 그걸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저희 청양군에 잘한 것이 뭐냐면 기농기촌 지원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기농인들한테 정착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한 농업 기술을 또 습득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또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또 교육이라든가 또 벤치마킹 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남에 어디 가면 뭘 잘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 버스로 이동해서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갔다 오면 다시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그분들한테 많이 가슴에 와 닿고 또 이제 정착하려면 집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집을 사기도 그렇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좀 빈집이 좀 있습니다. 그런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겠군이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많이 주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500에서 이제 자부담 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2식구, 3식구 살 정도로 그런 규모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8세대의 빌라를 저희가 줘줍니다. 빌라를 줘서 당신이 6개월 살아보고 1년을 살아보고 정착할 것 같으면 정착해라. 이게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주거에 부담 없이 그렇게 해서 물론 일부에 이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제 청양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땅을 사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뭐 인근에 집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정책도 해주니까 상당히 이 청양 쪽에 기농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청양군의 인구 증가에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산 장려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2013년도에 100% 인상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에서 60,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에서 100,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에서 200, 넷째면 300, 다섯째면 500. 이렇게 해서 500만 원까지요? 그렇게 네. 쭉 그렇게 출산 장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다 보니까 그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 청양군에서는 이석화 군수께서 군수가 되시면서 사랑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200억이고 현재 175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양에서 중학교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대학은 물론이고 진학하기가 인류 고등학교나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학교 여건도 안 좋았고 모든 것이 열악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전학을 합니다.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전학을 가요. 그러면 주소를 다 옮겨야 되거든요. 뭐 사는 건 여기서 살더라도 편법이겠지만 주소를 다 옮겨다 보니까 인구가 차이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청양교육청에다가 교육 경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가 5대 때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청양 관내 초등학교에서 청양 중학교로 진학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300에서 2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또 청양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가면 1000만 원을 주고 연구대를 가면 500만 원을 주고 청양대학을 가면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 그 외로다가 저희들이 그 청양고등학교나 정산고등학교에 매년 1억 5천씩 특별히 또 그 학력신장에 또 쓰시라고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동안 외부로 유출됐던 학생들이 다 거의 지금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구의 증가 정책에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출산부터 뭐 교육, 뭐 청양에서 아기 한번 낳으면은 뭐 교육은 걱정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망이 그닥 밝진 않습니다. 뭐 한중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좀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이제 고령화가 초고령화 사이에 들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한 30% 가까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뭐 젊은 인구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더라도 소농가를 갖고 계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른 대체 작물 같은 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하던 벼농사, 그죠? 고추, 마늘, 뭐 배추 이 정도 그 정도 농사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특수 작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만이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어렵지만 지금 젊은 농부들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제 소농가 고령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왔을 때는 청양군의 농업 예산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불과 지금 이제 8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고령 또는 소농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군과 저 의회가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구와 농업 문제만큼은 의회에서도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의회의 역할이 정말 커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연수를 받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우선 이제 연수를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 충남에 있는 시군의 의원님들이 다 모이고 직원들도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또 연수를 받으면서 역량 강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서 한 가지 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남 시군의 의장님들을 다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또는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워야만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것이 곧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역할이다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청양군 의원님들은 제가 별도로 매월 1회씩은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가 됐든 우리가 배울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 시군에 우리 청양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월 1회는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들 공부하고 연구하고 올 한 해 정말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도 또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못다하신 말씀 해주시죠. 저희 청양군의 8분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올 한 해 제가 또 전국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방의 의장님들하고 소통이 되다 보니까 월 1회는 제가 전국을 다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잘된 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 이런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저 충남 시군 의장님과 또 우리 보좌하는 직원들하고도 한번 국내 연수를 다시 한번 추진해서 우리 의장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서로 또 소통할 게 있으면 소통하고 정보 교류할 게 있으면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남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대 청양군 의회와 함께 의회의 역할과 그리고 청양의 주요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또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믿음직한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방송 지성이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부여기 우리 동네 사랑방.